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온라인 마케팅 관련 네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할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테니까 오늘 영상은 특별히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본의 아니게 뜸을 많이 들였는데요. 근데 온라인 마케팅을 직접 하려면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 보시고요. 오늘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내가 직접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해서 올려드린 이 첫 번째 영상의 계획에는 오늘 이 네 번째 영상의 주제를 핵심 키워드 파악하기로 잡았었어요.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뭐 태그를 달거나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검색어 또는 키워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이 키워드에는 내 상호명하고 지역명 그리고 상품명 같은 게 적절하게 조합이 돼야 되는데요. 온라인 광고를 잘 하려면 이 검색어 또는 키워드를 제대로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온라인 마케팅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게 틀어지잖아요. 키워드 설정이 잘못되면 나머지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게 처음부터 방향이 틀려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광고 효과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은 느낌이라 오늘은 이 마케팅을 직접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 영상에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그것까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온라인 마케팅을 내가 직접 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한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바로 앞에 영상에서 그 온라인 마케팅의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을 전부 다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범위가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검색 포털 사이트 한 가지만 해도 엄청 많은데 그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마케팅을 직접 한다는 얘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광고 실행사를 찾아서 내가 직접 광고를 맡기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관리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생태계를 좀 알아야 돼요. 일단 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광고주는 나죠. 내가 필요해서 광고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 각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이제 광고 채널의 종류라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등등등 뭐 이런 게 있겠고 이 각각의 채널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거의 다 광고주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네이버의 뭐 파워링크나 배너 광고, 다음에 로컬 광고, 구글의 애드워즈, 페이스북의 페이지 홍보하기 뭐 이런 것들은 각 회사에서 광고하는 방법을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알아보면 직접 얼마든지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뭐 바빠서일 수도 있고 이걸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광고 대행사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좀 받고 나 대신에 이런 광고를 대신 해주는 거죠. 이런 광고 대행사들은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 보면 공식 파트너로 등록이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요금도 딱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요금을 주고 광고를 맡길 수가 있어요. 이때 맡기는 광고는 이렇게 이런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회사에서 딱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광고 상품을 광고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광고 생태계고요. 이제 조금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블로그나 SNS 같이 원래는 광고가 아니고 개인의 경험이나 후기를 적는 공간에다가 대가를 받고
이게 마치 진짜 후기인 것처럼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리고 그런 글들이 이제 상위 노출이 되도록 해주는 광고 상품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맨 처음으로 나오는 가게들이 있죠. 뭐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키워드든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렇게 맨 위에 나오는 그런 상품이나 뭐 가게들이 진짜로 인기가 많아서 그렇게 맨 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광고 업체가 대가를 받고 작업을 해서 올려준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에 상위 노출을 시켜주기만 하면 뭐 몇백만 원씩 기꺼이 지불하는 사업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음성적인 광고 시장의 크기도 엄청나죠.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만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광고 업자들이 광고로 활용하는 채널들은 무수히 많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광고주인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위 노출 알고리즘을 알고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내가 직접 리뷰를 쓰고 상위 노출을 시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뭐 전문가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것만 연구하고 여기에다가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직접 작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올려주고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을 실행사라고 합니다. 이 대행사, 실행사 이런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광고회사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광고를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고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배우다 보니까 약간 그 야매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용어 자체보다는 이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광고를 집행해주는 실행사들이 있는데 광고주가 이런 실행사를 직접 찾는 방법을 보통은 잘 몰라요. 왜냐면 일단 이런 블로그나 SNS 같은 걸 이용하는 광고를 그 네이버나 뭐 다른 이런 회사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광고 회사들이 이런 검색 포털에서 대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일단 광고주가 뭘 좀 알아야 이 실행사들하고 대화도 되고 광고를 직접 의뢰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내가 어떤 채널에 광고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도 잘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고주랑 실행사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실행사들도 이런 마케팅 채널들에 대해서는 빠삭한 전문가들이지만 이 광고주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걸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 중간 역할을 합니다. 광고 대행사들이 하는 일은 특정 광고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 채널이나 뭐 핵심 키워드 같은 걸 결정을 하고 이제 가서 광고주한테 가서 직접 사진도 찍어주고 원고도 작성하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광고 실행사를 찾아서 의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물론 이 두 가지를 이 광고 실행사가 하는 일과 대행사가 하는 일을 같이 하는 큰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내가 인터넷 광고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런 광고 생태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내가 광고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바가지를 안 쓰고 좀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마케팅 광고를 뭐 무조건 내가 직접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으면 맡길 수도 있는 거죠. 실력이 있는 광고 대행사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되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업에 더 집중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갈 때 여행사에 맡기면 되게 편하잖아요. 비행기랑 호텔도 다 잡아주고 일정도 다 잡아주고 뭐 우리는 편하게 그냥 몸만 갔다 오면 되죠. 근데 자유여행으로 가려면 비행기랑 호텔도 내가 다 따로 잡아야 되고 일정도 다 내가 짜야 되고 외국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좀 수고가 필요하지만 뭐 여행사 패키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다 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뭐 무조건 어떤 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패키지 여행도 싸고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걸 잘 찾아내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바쁘고 하면 그냥 대행사에 맡기면 되고요.
여력이 좀 되면 직접 준비해서 실행사에 맡길 수도 있는 거죠. 뭐 세무신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세법이랑 회계를 다 알면 뭐 내가 직접 다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런 걸 다 알아도 너무 바쁘고 뭐 신경 쓸 게 많으면 그냥 맡기는 거죠. 저는 항상 뭐 말씀을 드리지만 세무신고는 웬만하면 전문가한테 맡기고 사업자는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 업무는 그냥 아무 세무사한테 맡겨도, 뭐 아무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세무사한테 맡겨도 웬만하면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수준으로 잘 해주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광고는요, 웬만하면 사업자가 직접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맡기더라도 일단 내가 직접 몇 번 해보고 이걸 그러니까 이 광고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맡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광고 실행사들의 실력이나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력이 있는 실행사를 찾는 거는 되게 쉬워졌어요. 그리고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실행사를 만나느냐가 아니고 어떤 전략으로 광고를 할 거냐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광고에서는 전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금 문제도 전략이 필요하고 이걸 잘 하려면 사업자가 그 세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업 규모가 좀 커지기 전까지는 세금에서는 뭐 전략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까지는 그 사업자가 세법을 뭐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면 뭐 세금 나오는 거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이 광고에서는 전략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광고 전략은 실행사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건 광고 대행사들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제 실력 있는 광고 대행사를 만나서 광고 전략이 잘 세워지면 큰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실력이 있는 회사들은 그만큼 비싸겠죠. 이 광고 대행사들은 뭐 부르는 게 값이라 엄청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뭐 아무리 광고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광고 전략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광고 대행사를 엄청 많이 만나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희 가게로 전화도 거의 뭐 매일 한두 통씩은 꼭 오는데, 근데 얘기를 좀 해보면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키워드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엉뚱한 키워드를 잡고 광고를 시작하면 이게 절대로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보면 그 이상한 키워드를 제안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하여튼 뭐 광고 대행사의 실력은 천차만별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그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광고를 맡기면서 이제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가려내려면 내가 뭘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의 결론은 세금이나 회계 같은 문제는 뭐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고요. 이 홍보나 마케팅은 사업자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안정이 되면 분명히 또 세금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 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연소득,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순수익이요. 연소득이 한 8천만 원 이상, 한 1억 정도가 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세법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세금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소득이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홍보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좀 돈을 벌고 잘 살고 싶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뭐 이왕 시작한 거 일단 뭐 1년에 1억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이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걸 잘 모르고는 1년에 1억을 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홍보 방법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광고 시장의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왜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아시겠죠? 오늘도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광고를 하려면 어떤 채널에서 광고를 하는 게 좋을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할지도 결정을 잘 해야 돼요. 광고 채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광고 키워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해볼 테니까
요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 보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 광고 채널하고 그리고 광고 키워드가 결정이 됐다면 그 광고를 이제 어떻게 집행을 할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광고 실행사를 찾아서 직접 광고를 맡기는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광고 실행사를 찾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사실 이게 이제는 진짜 이제 개인 사업자들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라고 제가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재능을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어떤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재능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걸 보면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은데 뭐 일단 뭐 마케팅을 해주거나 사업 계획서를 써주거나 뭐 세무 상담이나 번역을 해주거나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뭐 20년 이상 일본 회사에 다니셨던 분이 시급 2만 원을 받고 프리랜서로 그 뭐 전화 서비스 같은 것도 해주시고 뭐 일본 출장도 갔다 와주시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받고 같이 동대문에 가서 옷을 코디해주는 사람도 봤어요.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든지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확인해 보니까 뭐 이런 재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의 종류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많네요.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좀 돌아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괜히 특정 사이트를 얘기하면 또 선입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이트 이름은 가리고 그냥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다른 사이트들도 다 구성은 비슷해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지금 이제 다른 카테고리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니까 마케팅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어떤 게 있는지 보이시죠? 별게 다 있어요. 뭐 연관 검색어를 해주는 데도 있고 페이스북에 리뷰를 대행해 주는 것도 있고 뭐 검색 상위 노출을 보장해 주는 데도 있고 또 바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인스타그램을 해주는 데도 있고 블로그 상위 노출 그리고 질문 답변 상위 노출도 있죠. 한 번만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주기도 하고요. 이런 거 이제 뉴스로 들어가겠죠. 뭐 맘카페에 써주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굳이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마케팅에 들어와서 순서대로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웬만한 건 다 있죠. 그러니까 돈만 좀 쓰면 어떤 검색 포털 사이트나 뭐 SNS의 검색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이 가능하다니까요. 한 번만 더 내려보면 여기 뭐 블로그나 카페, 사이트들의 트래픽을 늘려주는 상품도 있어요. 트래픽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 양질의 사이트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작업을 해주기도 하는 거고요. 여기 뭐 병원 전문 상위 노출 업체도 있네요. 제가 지금 그냥 한 사이트에서 쭉 내리면서 순서대로 본 건데요. 장난 아니죠? 다른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마케팅으로 들어가면 역시나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나옵니다. 그냥 순서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게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거 보시면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죠. 이제 뭐 블로그에 돈을 주고 글을 올린다. 인스타그램에 돈을 주고 글을 올린다. 돈을 주고 가짜 리뷰를 작성하고 가짜 좋아요나 가짜 구독수, 가짜 회원수를 늘린다. 이게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업종에 따라서는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명시를 안 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광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걸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알던 모르던 간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음성적인 광고 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고 더 이상 이걸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를 그뭐 사업자뿐만 아니고 소비자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알 수 있게 그냥 양성화시켜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실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판단해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광고 시장은 어차피 뭐 막거나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좀 양지로 끌어내서 너무 이렇게 과열되지 않도록 적당한 규제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저도 어딘가 좀 불편하고 상당히 조심스럽고 되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이트들은 검색창에 이제 재능 마켓, 재능 사이트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게 많이 나오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참고로 아까 나와있던 그 가격들은 대부분 아주 기본적인 가격이고 뭐 업종이나 뭐 키워드나 뭐 지역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인위적인 리뷰를 많이 올리는 게 오히려 내 사업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가짜 리뷰에 하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 하죠. 그리고 가짜 느낌이 나면 오히려 이제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괜히 어설프게 작업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이 뒤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먼저 충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광고 실행사를 찾아서 맡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재밌죠? 이런 거를 이미 뭐 알고 있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좀 충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되게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장사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알게 됐네요. 세상이 이제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우리가 이제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온라인 마케팅 직접 하기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앞에서는 이제 광고 대행사가 아닌 실행사에다가 직접 맡긴다는 의미에서 이제 사업자가 마케팅을 직접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실행사도 없이 그냥 내가 직접 광고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범위가 엄청 넓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표에 보시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왼쪽에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포털 사이트에 업체 등록하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고객들의 리뷰 관리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온라인 마케팅은 사실 이 세 가지 정도만 잘하면 장기적으로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거 외에도 뭐 오픈마켓이나 뭐 배달앱이나 맛집앱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업체 정보 아니면 상품 정보 아니면 뭐 리뷰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건 이제 공통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뺐고요. 이제 이런 거는 각 업종에 맞게 더 필요한 걸 찾아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락은 비슷하니까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보시면서 전반적인 이제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가 이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또 나한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서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 맨 왼쪽에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뭐 무조건 있는 게 좋아요. 홈페이지는 인터넷상에서 내 사업장을 대표하는 내 가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사업장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일단 내 홈페이지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 사업이나 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까 음식점 홈페이지에 오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점 홈페이지를 언제 가죠? 심심할 때 그냥 가진 않잖아요. 음식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일 때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거기 홈페이지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가격이나 메뉴 등의 어떤 정보가 필요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통은 어떤 소비를 할 목적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홈페이지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이제 정확한 정보를 이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요즘에 이제 홈페이지는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글보다도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진이 깔끔하고 예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점이면 가격 정보도 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뭐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경쟁력이 없으면 차라리 숨기는 게 나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메뉴 같은 거, 뭐 추천 메뉴, 뭐 아이와 왔을 때 먹기 좋은 메뉴라든가 가족이나 연인과 왔을 때 먹기 좋은 메뉴, 아니면 뭐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화번호는 뭐 어떻게 되는지, 예약은 어떻게 되고 가게 분위기는 어떻고, 또 뭐 저희 같이 관광지 음식점은 주변에 즐길 게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소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손님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이런 홈페이지도 예전에는 이제 좀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좀 깔끔하게 만들려면 웹 디자이너나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좋은 툴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응형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응형 홈페이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PC로 볼 때랑 핸드폰으로 볼 때랑 화면이 달라지는 거를 말하거든요. PC 화면은 큰데 핸드폰 화면은 작으니까 똑같은 홈페이지를 보여주면 이게 어느 한쪽에서는 보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이버처럼 PC로 볼 때는 이렇게 나오고 핸드폰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이제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는 뭐 되게 기본적인 기능이라 직접 만들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뭐 옛날에 많이 썼던 나모 같은 그 웹 에디터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한물 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워드프레스나 윅스 같은 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걸 하려면 또 도메인도 사야 되고 호스팅도 사야 되고, 이것도 내가 좀 해야 되니까 비용이 좀 드는 거죠. 돈은 뭐 1년에 뭐 한 1, 2만 원이면 되니까 돈이 든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시간이 좀 들어갈 테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만들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이버의 모두라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만들기도 되게 쉽고 그냥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되니까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당연히 이제 반응형이고요. 사실 PC로 볼 때 디자인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럭저럭 괜찮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게 궁금하시면 이제 제가 저희 가게 홈페이지를 모두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네이버에 오이도 정동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저희 가게가 나오는데, 여기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그 저희 가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 PC로도 보시고 모바일로도 보세요. 이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이제 반응형 홈페이지라는 거고, 참고로 제가 지금 이 모바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네이버에서는 그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는 거를 모바일로 검색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PC로 할 수가 있고 모바일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PC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모바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모바일로 이제 저희 가게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 모두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진으로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좋죠. 저는 이렇게 메인 화면에 사진을 좀 움직이게 넣어놨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 밑에 이제 방송에 소개됐던 동영상을 좀 넣어놨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음식 사진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쭉 내리면서 보기가 편하죠. 글은 별로 없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되니까 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밑으로 내리면 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오시는 길을 누르면 네이버 플레이스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다른 손님들의 뭐 리뷰나 후기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네이버 지도로 넘어가서 내비 검색도 바로 돼요. 그리고 이걸 오른쪽으로 밀면 이렇게 소개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그 대표 메뉴를 3가지 정도 넣어놨어요. 가장 가벼운 메뉴로 이제 칼국수 파전, 그리고 오이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조개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이나 단체한테 추천하는 코스 메뉴까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메뉴 선택에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넘기면 이렇게 메뉴판이 있고요. 그리고 메뉴판 밑에는 각 메뉴의 사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넘기면 뭐 다양한 메뉴가 나오고, 이 밑에 이렇게 또 음식 사진 있죠. 그리고 또 넘기면 이제 오이도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넘기면 오이도 물대표. 이게 이제 오이도의 이제 간조랑 만조 시간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오이도 소개도 해놨고요. 요건 이제 제가 뭐 되게 좋은 홈페이지의 예시로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모두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요거는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모두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만든 거라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니까 좀 바꾸고 싶은 내용도 많긴 하고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요거 만드는데 한 대여섯 시간 걸렸나? 금방 만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뭐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많이 있었고, 메뉴판 그림 같은 것도 다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만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사실 홈페이지 만들 때 중요한 거는 그런 자료가 중요한 거지, 요즘에는 홈페이지 만드는 것 자체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꼭 만드세요. 어떤 업종이든 저는 홈페이지는 꼭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모드로 만들면 만들기도 쉬운데, 뭐 다른 별도의 작업 없이 이렇게 통계도 되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검색어로 유입이 되는지 이런 정보도 다 얻을 수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없는 분들은 꼭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불과 이제 3년 반밖에 안 된 얘기인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게, 그때 제가 가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그 대학교 때 배웠던 나무 웹 에디터로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그때는 이제 반응형도 아니었고, 제가 도메인도 직접 사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조금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진짜 허접했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쓰면 되고, 저는 또 얼마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 존박닷컴이라는 그 도메인을 30만 원이나 주고 샀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존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윅스나 워드프레스 같은 걸로 한번 꾸며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존박닷컴, jonpark.com이거든요. 이거 만들려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윅스나 워드프레스로 만든 홈페이지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올려놔 보겠습니다. 아무튼 홈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주 목적은 정보 제공이다 라는 거예요. 내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구매 계획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 구매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그 구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찾아온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를 잘 생각해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잘 포장을 해서 제공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런 홈페이지를 어떤 걸로 만드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 하루에 뭐 방문자 수가 몇만 명씩 되고, 뭐 결제 시스템도 필요하고, 뭐 기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엄청 복잡한 웹사이트가 아닌 이상은 굳이 뭐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만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관리하기 쉬운 툴로 직접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블로그나 포스트, 아니면 뭐 카페나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거를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 같은 걸 홈페이지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홈페이지는 네이버 모두가 가장 무난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표에서 요거 3개는 폐쇄형 홈페이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사업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게시판을 따로 운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되게 막 열심히 부정적인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만든 사업자의 책임이고, 그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그런 문제랑 또 별개로 내 홈페이지에서 그런 부정적인 글들이 보여지면 내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냥 발길을 돌려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업자가 써놓은 글들은 다 광고 글들이에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광고를 보고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크게 신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소비자들이 쓴 글이 있으면 그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좋은 리뷰 같은 게 많으면 구매 전환율을 이렇게 확 높일 수가 있는데, 안 좋은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잘 관리할 자신이 있으면, 그리고 좀 좋은 리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게시판을 만들거나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페이지 같이 이렇게 개방된 형태의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좋겠죠. 이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있는 거니까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항은 꼭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얘기를 다 하고 보니까 뭐 이런 홈페이지에 내 고객들의 리뷰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캡처 사진이나 링크를 이렇게 걸어놔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홈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포털 사이트 업체 등록, 이거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다음 구글 각 회사에서의 내 홈페이지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는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다가 내 사업장을 등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네이버 지도 검색에도 나오고, 네이버에서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내가 등록을 안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내 가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링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꼭 등록을 하시고요. 계속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등록을 하시고 좀 깔끔하고 보기 좋은 사진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꾸며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꾸며 놨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뭐 음식점이나 미용실, 숙박업 뭐 이런 데는 네이버 예약을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기에서 이거 클릭하면 바로 예약이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 예약은 이렇게 손님들이 후기를 남기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안 좋은 리뷰가 많이 있으면 끼껏 검색해서 우리 가게를 찾아왔는데 그냥 나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리를 좀 잘 하실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가게로 들어와서 보면 아시겠지만 손님들이 쓰는 리뷰마다 최대한 댓글을 다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됐던 것도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고 하면 조금은 이해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개선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발전을 해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리뷰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유형이에요. 엄청 만족을 했거나 엄청 실망을 했거나. 근데 제 경험상 만족하신 분들은 그냥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실망하고 가신 분들은 되게 많이 쓴다고 보면 돼요. 저도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화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내 불만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하려면 만족하신 분들이 후기를 많이 남길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리뷰를 써주면 기프티콘 같은 걸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리뷰를 쓰도록 유도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기프티콘 하나에 뭐 한 4,000원 정도씩 하긴 하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좋은 리뷰들이 많이 쌓이면 네이버에서 우리 가게가 검색이 잘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게를 이렇게 보러 온 손님이 이런 리뷰를 보고 이제 우리 가게로 가야겠다, 이런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으니까 분명히 4,000원 이상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영상에서 구매 전환율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온라인 마케팅에서 구매 전환율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돈이든 시간이든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 유입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입만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구매로 전환이 되느냐,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이 구매 전환율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식사하러 온 손님한테 일일이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수치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분명히 상관관계는 크게 있어요. 이건 사실 내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의 변화, 그리고 내가 설정한 키워드의 검색량의 변화, 뭐 이런 거는 이제 몇 가지 툴을 사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 매출액의 변화를 또 볼 수 있고, 이 정도를 정리해서 보면 눈에 어느 정도는 보이긴 할 텐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야매 느낌도 있긴 하지만 요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요 기프티콘 주는 거는
이거 광고비로 따져봐도 얼마 안 들어요. 한 달에 뭐 몇 명이나 이걸 쓰겠어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8만 원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광고비에 비해서 훨씬 할만한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우리 손님들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이런 손님들은 또 다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또 다음이나 구글에도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검색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서 다음 검색 등록이라고 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록을 하면 마찬가지로 다음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거고, 여기 다음에는 이제 아무나 쓸 수 있는 리뷰가 있어서 이것도 잘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아까 보여드린 그 네이버는 예약을 한 사람만 이용하고 나서 후기를 쓸 수 있는 건데, 이 다음은 그냥 아무나 와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가게에 이런 거를 이제 안내를 해놓고 가게에 대한 리뷰를 써주시는 분들한테는 그 음료수를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거 했을 때 한 2년 전에 그때는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도 많이 써주셨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지 이 다음은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다음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력이 되면 등록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구글은 사실 저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경도 안 썼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이용량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구글에도 이 마이 비즈니스라는 게 있고요. 구글에서 마이 비즈니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에서 업체 등록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에도 이제 리뷰가 나오기 때문에 손님들이 좋은 리뷰를 쓸 수 있게 유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이버가 꽉 잡고 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죠. 우리가 뭐 음식점을 찾거나 뭘 사려고 할 때도 리뷰가 이제 개수도 많고 평점도 높으면 신뢰가 확 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보이는 건 거의 다 뭐 광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구글은 그래도 조금 더 신뢰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또 모르죠. 이런 것도 이제 다 작업해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은 없어도 사람들이 구글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또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겠죠. 아무튼 이렇게 네이버 다음 구글 정도에서는 내 사업장을 반드시 등록을 해놔라 라는 겁니다. 혹시 아직 이게 안 돼 있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돈도 안 들잖아요. 꼭 이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리뷰 유도하기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전략이긴 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 또는 뭐 내 상품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에 노출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블로그나 리뷰나 카페, 뭐 플레이스, 신문기사, 지식인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걸 보게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좀 다양한 채널, 많은 채널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그거하고 별개로 그 노출이 됐을 때 구매로 전환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광고를 열심히 했어요. 저희 가게가 오이도에 있으니까 그 오이도에 오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오이도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서 식당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이도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저희 가게가 많이 보여지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이제 오이도 맛집 검색해가지고 쭉 보이는데 오이도 정동진이 많이 보이니까 여기 가야겠다라고 바로 결정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오이도 정동진이라는 데가 있네. 여기는 어떤 데지? 하고 이제 저희 가게에 대해서 이제 오이도 정동진이라고 다시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가게에 대한 많은 정보가 나올 텐데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오이도 정동진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리뷰도 별로 없고 그냥 뭐 제가 올려놓은 홈페이지나 플레이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구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낮을 거예요. 오이도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잠재 고객들이 오이도 정동진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왔을 때는 저희 가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오는 거긴 한데 제가 써놓은 글들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신뢰해서 보진 않을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이제 저는 장사를 하려고 써놓은 광고 글이라는 걸 잘 아니까요. 이때 가장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건 다른 손님들의 리뷰예요.
일단 리뷰가 좀 많이 쌓여야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고요. 리뷰들을 대충 쭉 보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이 괜찮아. 그러면 이제 신뢰가 확 올라가고 구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손님들이 리뷰를 쓰도록 유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돈을 써서 가짜 리뷰를 막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티가 나죠. 사람들이 보다가 이거 가짜 같은 느낌이 많이 난다. 그러면 신뢰도는 오히려 더 떨어질 거예요. 요즘에 워낙에 그런 낚시성 글들에 많이 당해봐서 그렇게 어설픈 리뷰들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고요. 진짜 손님들이 리뷰를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 제목에 괄호에 이벤트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리뷰가 그냥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상품이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 좋은 리뷰가 뭐 이렇게 많이 쌓이겠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좋은 리뷰가 많이 좀 빨리 쌓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벤트에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뭐 광고 대행사에 광고비 쓰는 걸 생각하면 이런 리뷰 이벤트 같은 거는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각 채널들의 특성에 따라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리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리뷰를 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니면 구글이나 다음 아니면 이제 배달앱이나 맛집 앱 이런 데 리뷰를 쓰는 거는 되게 쉽죠. 그냥 뭐 사진 한 장 올리고 간단하게 글 한두 줄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뭐 간단하게 뭐 음료수 하나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해도 유도가 잘 돼요. 근데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글을 쓰는 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죠. 이런 데는 보통 사진도 몇 장씩 넣고 글도 좀 길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조금 더 큰 보상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기프티콘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근데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리뷰들이 결국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리뷰여야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리뷰가 어떤 거죠? 내용이 좋은 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이런 리뷰가 나한테 도움이 되려면 리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키워드.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이 리뷰들이 보이죠. 검색이 안 되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막 이벤트를 열심히 해서 리뷰가 많이 쌓여도 그냥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키워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가게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오이도 정동진이라고 잡아놨어요. 저도 이런 거를 잘 몰랐던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제 정동진 횟집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썼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동진 횟집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동진에 있는 횟집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이도에 있는 저희 가게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정동진 횟집이라고 검색을 해버리면 엉뚱한 정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제가 뭐 비용을 아무리 많이 써서 광고를 해도 절대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광고 대행사에서 영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키워드를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키워드는 단순히 이제 내 생각만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뭐 혼자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이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키워드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만약에 저희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대한 좋은 리뷰를 써주는데 정동진 횟집이라는 태그로 리뷰를 써버리면 그건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리뷰죠. 실제로 제가 가이드를 제대로 안 해주면 이 정동진 횟집, 정동진 조개구이, 정동진 칼국수 뭐 이런 식으로 리뷰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오이도 정동진이라는 태그를 넣어달라는 그 가이드를 꼭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동진 횟집이라는 키워드가 별로 안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저희의 주력 메뉴가 이제 회만 있는 게 아니고 조개구이랑 칼국수의 비중이 되게 큰데 키워드를 정동진 횟집으로 해버리면 횟집이라는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개구이랑 칼국수 손님을 좀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키워드를 오이도 정동진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리뷰를 쓸 때는 그 오이도 정동진, 오이도 맛집 이런 키워드를 꼭 적어달라고 유도를 하죠.
그래서 이 오이도 맛집이나 오이도 정동진 같은 키워드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근데 또 모든 채널의 리뷰에서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 리뷰 자체가 검색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포털 사이트에 업체 등록한 거, 거기에 있는 리뷰는 리뷰 자체가 검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키워드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배달앱이나 맛집 앱 같은 거에 있는 리뷰는 그 자체가 검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키워드는 필요 없고 그냥 내용만 좋으면 돼요. 근데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글을 쓰는 거는 검색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핵심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올릴 때도 그 검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알아두면 좋은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는 이게 단순한 리뷰가 아니고 그 SNS에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다 보여지는 리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검색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 효과가 생각보다 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블로그 리뷰는 특히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이버 블로그를 진짜 손님들이 써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게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전에는 이제 키워드만 맞게 쓰면 다 리뷰로 잡혀서 나한테 도움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너무 까다로워져서 이 웬만한 리뷰는 리뷰의 카운트가 안 되고요. 검색도 잘 안 돼요. 그런 리뷰는 사실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희 가게 보시면 이제 리뷰 수가 지금 370개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 가게 블로그 리뷰는 한 5,000개도 넘을 거예요. 왜냐면 한 2, 3년 전에도 저희 가게 리뷰 수가 3,000개가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꿔서 여기에 보여지는 리뷰 수가 확 줄었어요. 여기 리뷰에 이제 카운트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지도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블로그 글 본문에 지도 정보가 없는 리뷰는 여기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게 이름도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사진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조건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한 조건은 네이버에서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블로그 이벤트를 해봤거든요. 저희 가게에서 블로그 이벤트를 해서 그때 이제 블로그 리뷰를 써주면 무조건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한 5만원, 10만원짜리 상품권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뭐 적어도 두세 분 정도는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손님들이 리뷰를 아무리 올려도 네이버에서 보이는 이 리뷰 수가 절대로 안 올라가요. 한 3개 중에 하나꼴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이벤트를 할 때 일단 뭐 손님들한테 여기 참여를 하려면 지도 정보를 꼭 넣어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도 손님들이 잘 안 넣고요. 이거 잘 모르셔가지고 이제 캡처를 해서 그림으로 넣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여를 하려면 수정을 좀 해달라 그래서 수정을 하면 그런 건 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1년도 더 지난 얘기라 요즘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저희 가게에 올라오는 리뷰를 쭉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여기에 카운트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건 좀 그렇죠. 사실 진짜 손님들이 올리는 리뷰인데 이렇게 제대로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는 좀 되게 아쉬워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블로그 리뷰는 제 경험상 이벤트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뭐 블로그 리뷰 같은 게 필요하면 체험단 같은 거를 통해서 블로그를 좀 잘 다루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비용이 좀 올라가겠죠. 저는 체험단을 뭐 많이 해보진 않아서 뭐 데이터가 충분하진 않은데 딱 2팀 해봤거든요. 근데 체험단 분들이 오시면 확실히 이제 블로그에 글은 정말 잘 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리뷰 수에도 잘 올라왔어요. 뭐 겨우 2팀이라 이게 충분한 데이터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블로그 리뷰 같은 거는 특별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또 엄청 길어졌는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느끼기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정보를 구하면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제 2가지 중에서도 이 2번째 거 요것만 잘 해 놓으시면 매출 걱정은 크게 이제 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이런 내용을 안다고 금방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좀 장기적인 전략을 잘 짜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다양한 스킬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사진도 좀 예쁘게 찍어야 되고 글도 좀 딱 눈에 띄는 카피로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채널들을 뭐 전부 다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가 나한테 중요한지 그런 것도 이제 잘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서 어느 정도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또 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내 상품을 구매하는 손님들이 이제 어떤 경로로 나를 찾아오게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그 경로에다가 내 상품을 잘 포장을 해서 갖다 놔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손님들이 직접 그렇게 홍보를 해줄 수 있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첫 영상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홍보만 잘해서는 절대로 그 장기적인 효과를 못 내요. 이게 홍보를 많이 하는 만큼 상품의 경쟁력도 같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만큼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광고를 직접 하다 보면 이제 디테일하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고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